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진유현입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개국 78주년을 맞아 이번 주 두 차례 걸쳐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대구 경북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구체적인 실현 전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마련된 이곳은 기초과학과 융합기술을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입니다. 대구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연구기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디지스트의 수장이죠. 손상혁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강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상상한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매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입니다. 올해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전시회를 잠시 둘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You'll see we actually show you some of the multiple AIs working that you're doing. Sign recognition, it actually stops at the stop sign, looks to see if traffic's clear, and then goes. You'll see it see a traffic light. It sees that it's green, so it doesn't have to stop. It knows it obeys the traffic law and knows it can turn. It's detecting lanes. As it merges on the freeway, it has to slow down for a turn, but then the on-ramp is uphill, so it has to accelerate to get this traffic speed so it can merge safely. 미츠비시가 선보인 컨셉트카입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어도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합니다. 좌석에 앉으면 운전자의 심장 박동이 나타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휴식이 필요한지도 알려줍니다. You can connect this car to your phone for emails, schedule messages, but you can also connect it to your home and use it as a smart home. BMW가 내놓은 컨셉트카의 내부는 집에 서재를 옮겨놓은 듯합니다. 차를 생활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 영상에서 서로 소통하며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보셨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카 같은 미래차들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자동차들을 전시회나 영상에서만 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차량들이 도로를 누비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어서 서로 소통하며 그리고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만들어갈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면서 다른 산업 분야보다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르노가 만든 1톤 상용차입니다. 현재는 디젤 엔진이지만 앞으로 전기 모터로 바뀌게 됩니다. 대구의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이 르노와 LG화학, 포스텍 등과 함께 전기 상용차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충전에 250km를 달리는 전기 상용차를 오는 2019년에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만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르노의 퀴즈도 이 업체에서 위탁 생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르노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기 상용차뿐만 아니고 전기차 전반에 걸쳐서 아마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르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차량 시험 센터를 대구 주행시험장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45%는 미래차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존속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완성차에서 어려워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아직 전기차와 자율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기계차 부품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품과 또 자율차의 핵심인 센서 분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능형 자동차와 자율차 기술 분야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든가 디지스와 같은 지역 내 첨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매우 큰 경상북도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지역의 제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스포츠웨어 전문 업체인 아디다스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23년 만에 다시 독일에서 운동화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에서는 여러 주가 걸리던 운동화 생산을 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여서 로봇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상북도는 창조기업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업 포함 277개 기업 312건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400건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스코도 광양제철소 후판 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기능은 이미 구축되었고 다른 일부 기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철강 제품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온도와 압력의 조건 하에서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혹시 불량품이 발생하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이것을 파악하여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 어느 조건 때문에 불량품이 발생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래야 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여서 불량 발생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잘 구축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들도 있지만 지역의 대부분의 스마트 공장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완성되려면 빅데이터, 즉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강연하신 최 대표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물건을 켜고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IoT, 즉 사물 인터넷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한 분야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현실 세계를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 또 우리의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구 경북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융합과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할까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대국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은 데미스 허사비스 박사입니다. 그는 컴퓨터공학과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한 융복합 인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개발하여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충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혁신은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접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공 없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학과의 벽을 낮추는 그러한 융복합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디지스는 지난 2014년 학부 개설 때부터 학과 없는 무전공 단일 학부를 시작하여서 학생들에게 융복합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융복합 인재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융복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야만 공부한 학생에 비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는 것을 만나도 또 모르는 것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재들이야말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연구가 주축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융합 또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스트 학생들은 학부 시절 때부터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또 공동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융복합 교육을 받은 저희 학생들은 이러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구 진행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말한 것은 이런 뜻이고 또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저런 뜻이다라고 발표된 내용을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해주고 또 그래서 토론과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정미숙입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문과이과가 통합되고 많은 대학들도 학제 개편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학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잘 암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풀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고 왜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성품, 이러한 역량을 가질도록 저희가 키워나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녀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무엇보다도 자꾸 질문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술 혁신의 핵심이 되는 스타트업을 양성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로 빠르게 창업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표는 전국 기준 최초 창업 비율입니다. 보시는 대로 서울은
58%, 경기도는 19%나 되지만 대구와 경상북도는 각각 2.9, 1.1%로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지역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곳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서 창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고 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해서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페이스북이나 우버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곳 대구 경북에서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은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있을까요? 싱가포르로 가보시겠습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싱가포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블록 71에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많습니다. This stage, we are looking at 800 startups in the entire ecosystem. At this point, we are looking at about 4,000 people working in this facility. That's about double of what we are looking at just over a year back. 블록 71은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짜로 책상과 인터넷,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매출이나 투자 유치 등 발전이 없는 스타트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됩니다. 성장한 스타트업은 구글이나 IBM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물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독립된 공간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11호, 3년 전에 비해 7단계나 껑충 뛰어올랐고 아시아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생존력을 키우는 전략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힘입니다. If you're going to do startups, you have to be like a frog with many, many babies, knowing that many of them will die, but some of them will go leaping into the future. Most of them won't work, but some of them will leap high to the sky. 싱가포르의 또 다른 강점은 대학의 연구 능력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공대는 대학 내에 롤스로이스, BMW 등과 공동 연구소를 개설하고 미래 자동차 분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 13위인 이 난양공대는 재학생 3만 4천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고 그 중에 60%는 유럽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이 싱가포르에 어떻게 세계에서 이런 많은 인재들이 몰려올까요? 그곳에 세계적인 기업과 또 연구소가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그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로잔 공대는 캠퍼스 안에 이노베이션 파크를 조성하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로잔 공대 이노베이션 파크에는 140여 개의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입주하여서 로잔 공대의 우수한 인력과 협력하여서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또 다양한 세미나와 강좌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산업체와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세계 신생대학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포스텍과 같은 우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같은 평가에서 1위를 한 곳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로잔 공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성과들은 오랫동안 상아탑 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제와 또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학연 협력단지인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대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의과대학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전자공학과였습니다.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대학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최고 수준으로 대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던 그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시아도 유럽도 미국도, 서울과 경기도, 대구 경북도 그 어느 곳도 완벽하게 준비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